제 말씀을 듣고 이게 안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환자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겠죠. 하지만 적절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런 비맥이라든지 이런 좋은 치료가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먼저 정밀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맥 요.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태 원장입니다. 최근에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에서도 무릎 통증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 있는 무릎 통증과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사실 너무 다양하죠. 이게 뭐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려진 골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그 연골과 연골화골이라고 하는 구조에 문제가 생긴 병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퇴행성으로 알려진 이유는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외상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죠?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있을 때는 제일 이제 무섭게 하는 말씀이 죽고 싶다. 너무 아파서 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걸을 때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증상이 덜하다 그러면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를 때, 특히나 계단을 내려올 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연골이라는 구조 자체가 재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병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맞습니다. 괜히 적당한 손상 가지고 괜한 개입을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초기에 이런 치료적 개입이 있는 것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원래 연골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연골은 재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해서 연골이 이제 결손된 그 부위를 긁어낸 다음에 골수에서 새로운 연골이 자라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미세 천공술이 먼저 발달했는데요. 이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골과 똑같은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고요. 연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골이 초자연골이라고 한다면 섬유연골로 재생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천공술의 단점을 보완한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들이 많은데요. 잘 알려져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인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미세천공술 후에 거기다가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을 같이 넣어주면은 그 섬유연골이 아닌 초자연골로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옆에서 보면은 저희가 또 해보면은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네, 치료가. 맞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방법 중에 저도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나이랑 활동력, 그 다음에 생체 연령에 맞춰서 저는 연골 재생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도 이 무릎 관절염에 사용되는 범위가 워낙 다양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수술적 치료로서 무릎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관절경을 하면서 실제로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보고 그 손상된 부위에 구멍을 뚫고 업체에서 만들어 온 줄기세포를 거기다 이식을 하는 일종의 수술이고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신 비맥이라고 그 비맥 치료는 그런 수술이 아니고요.
그거는 골수에서 주사기로 해서 이렇게 큰 주사기로 골수를 뽑아낸 다음 그걸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우리가 채취를 하고 그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 반응이나 이상 반응들이 적다는 특장점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비맥 자체가 모든 관절염 환자들에게 다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시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은 관절염이 2단계나 3단계인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로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맥이라고 해서 줄기세포 치료 요즘 많이 선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든 연골이 다 재생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제일 이제 믿을 만한 논문에 따르면 연골의 재생 효과는 연골 전체의 두께의 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체 연골이 다 재생되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재생 효과가 있고 재생 정도 되는 정도가 10%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맥 치료 같은 경우에서 너무 환상을 가지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연골이라고 하는 재생이 정말 힘든 조직을 간단한 시술로 이렇게 10% 정도를 재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연골이라고 하는 재생이 거의 힘든, 아주 힘든 이 분야에서 10% 정도의 재생 효과는 사실 대단히 큰 효과긴 하죠. 특히나 이게 뭔가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주사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10%의 연골 재생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통증이 딱 10%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10%의 재생 효과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환자들에게는 20%, 30% 이상의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 비맥 치료로 인해서 이렇게 10% 재생 효과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전문 분야의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적절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취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신 마취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 주사 맞는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골수를 채취하고 무릎 주사는 우리가 흔히 맞는 연골 주사라든지 이런 엉덩이 주사보다 조금 더 아프지만 연골 주사 맞는 정도의 통증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네. 말씀하셨던 10%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신의료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요. 이 10% 정도의 재생 효과를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꼭 전문의랑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에서만 인정을 받고 있고요. 모든 환자에게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의 관절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 환자들에 대해서만 신의료 기술로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겠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적절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런 비맥이라든지 이런 좋은 치료가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먼저 정밀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